당뇨병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신장병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당뇨병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는데 투석을 하는 환자들의 반 정도가 다 당뇨병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사실 저는 신장투석이랑 당뇨병이랑 연관성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 둘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당뇨병이라는 병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병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주 많아졌죠.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옛날로 치자면은 이제 조선시대 같으면 임금이나 뭐 양반들이나 이제 잘 먹는 사람들이나 생기지 보통 사람들은 생기지 않는 그런 병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뭐 70대까지만 해도 아주 적은 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잘 먹게 되면서 이제 아주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뭐 500만 명이나 이렇게 있다 그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뇨병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신장병입니다. 그래서 신장이 당뇨병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기능이 없을 때 하는 게 이제 결국 투석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투석을 하는 환자들의 반 정도가 다 당뇨병의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신장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병이 되었습니다. 당뇨병은 결국에는 좀 잘 먹게 되면서 생기는 병인데 이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까지 받게 될 수 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당뇨병 환자 중에 신장 투석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한 5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30% 정도가 꽤 많네요. 이미 신장 합병증이 생기는 환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170만 명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투석하는 환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13만 명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이제 당뇨병이니까 뭐 따지자면 7만 명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 당뇨병 환자 중에서 투석을까지 가는 환자는 뭐 1.4%. 그러니까 당뇨병이 걸린다고 해서 다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항상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쨌든 당뇨 자체도 합병증으로 굉장히 또 위험한 질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잘 주의 깊게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당뇨병을 진단받은 지 얼마나 되면은 신장 투석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환자마다 여러 가지 이제 병수들이 있는데 보통은 당장 생기지는 않고 이제 서서히 망가지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사실은 40대 때 당뇨병이 생기면 60살이 됐을 때 벌써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꽤나 심각하죠.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인구들의 이제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니까 60세에 투석을 시작하면 20년 이상을 투석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그런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당뇨 관리를 잘 해주면 신장 투석을 받게 될 가능성도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당뇨 이외에 또 다른 신장 질환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당뇨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당뇨병보다는 오히려 이제 신장에 만성 사구치 신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또는 이제 고혈압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유전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말기 신부전의 원인 질환이었어요. 그 전에는 당뇨병 환자가 엄청나게 늘면서 이제 지금은 반 정도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원인이 되는 건 당뇨병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신장 투석까지 가는 걸 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혹시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투석도 물론 이제 합병증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은 기저질환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또는 이제 그 앞에 얘기한 그런 고혈압이나 이런 병들이 이제 오래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투석 자체 때문에 뭐 합병증이 생긴다고 보기는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결국은 혈관을 뚫어가지고 이제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많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뼈도 망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투석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획기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전 같으면 투석을 못하면은 다 이제 사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투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말기 신부전 환자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도 그렇지만 이제 투석이라는 게 일반 우리가 이제 신장이 하루 종일 하는 역할을 일주일에 3번씩 4시간씩 해서 12시간
일주일에 12시간을 가지고서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모자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에 의한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 뼈가 망가진다든지 혈관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합병증은 조금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신장을 투석을 하게 되면요, 이 당뇨병 자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뭐 인슐린 투여량이라든지 아니면 식단에도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당뇨병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주의할 것들이 많은데 투석까지 하는 환자들은 또 굉장히 심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관리할 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말기신부전이라는 게 이제 결국 심해지면은 소변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투석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일주일에 12시간을 가지고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은 게 그런 식으로 소변 배출하는 걸 그걸로 다 빼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한해서 식사라든지 물이라든지 소금 싱겁게 드셔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채소 같은 것도 사실은 과하게 드시면 큰일 나고요. 예, 그런 이제 전해질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식이요법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주치 선생님과 잘 의논을 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당뇨병에서 이제 결국 인슐린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신장이 사실은 인슐린을 하나 대사하는 또 장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기능이 있을 때는 인슐린이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장이 망가져서 못 빠져나가니까 인슐린이 더 오래 남아있게 돼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반감기라는 게 오히려 길어지기 때문에 신장이 괜찮을 때 맞은 인슐린보다 오히려 줄여서 맞아야지 그대로 맞으면 오히려 이제 저혈당에 빠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혈당도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뭐 식단이라든지 인슐린 투여량이라든지 이거는 환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당뇨 환자가 이 신장 투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되겠는데요. 아까 얘기한 그런 이제 식이요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켜야 될 것들, 그러니까 나쁜 거를 하지 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쁜 거란 건 결국 이제 몸에 안 좋은 것들, 최대로 나쁜 게 이제 담배, 흡연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술도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좋은데 드시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짜게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신장에 나쁠 만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물 같은 거. 그 약물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주 먹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주 먹는데 그걸 이제 많이 먹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신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제 상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더 빨리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약물들도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지금 뭐 약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 신장에 나쁠 만한 것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약물을 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을 때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 주치 선생님과 의논해가지고 모든 약을 이렇게 주의해서 드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좀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약물들 또는 뭐 한약이나 또는 뭐 영양제나 이런 걸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보통 사람한테는 좋은 게 될 수도 있지만 신장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어보고 그리고 드셔야지 함부로 드시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몸에 좋다고 하면은 건강기능식품 막 주문해서 먹고 하는데 무조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안 먹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먹지 마라. 안 먹는지 안 먹으면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먹어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과거에도 그런 환자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몸에 좋다고 막 이것저것 먹다가 뭐 신장이 더 빨리 망가져가지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그런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일 그냥 간단한 거는 가능하면 안 먹고 먹을 거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라.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역설적이게도 너무 살기가 좋아져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은 것 같아요. 몸에 좋다고 막 먹은 게 이제 결국은 몸을 더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님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것만은 꼭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장 건강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앞에 말씀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앞에 뭐 아나운서님께도 말씀하셨지만은 혈당 조절 뭐 기본적인 거 그다음에
혈압 조절, 그 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거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순환 같은 것도 또 조심해서 필요하면 약을 먹고 네. 그런 이제 치료들 아까 얘기한 이제 나쁜 거 피하기, 식이요법, 운동 이런 걸 해서 체중도 적정 체중 유지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면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그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사실은 그 무서운 걸 수도 있는데 네. 예전 같으면 사실 말기 신부전 그러니까 투석을 하는 환자라는 건 굉장히 심각하고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투석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게 70년대, 197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그때는 대부분 할 수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은 다 1년, 2년 안에 다 사망한 거예요, 결국에는. 네. 그만큼 무서운 병인데, 그나마 이제 투석을 잘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리가 되게 돼가지고 이제 좋아지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아주 그냥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당뇨가 생겨서 신장이 망가지는 것이 아주 두려운 과거만큼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또 그 몸에도 안 좋고 또 합병증이나 또는 불편한 게 많아지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가능하면 투석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맞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신장 투석을 받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니까 당연하죠. 관리를 열심히 하는 게 네.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박정은 원장님과 함께 당뇨병과 신장 투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